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제주도의 영리병원. 네. 원희룡 지사가 온갖 욕을 먹으면서 네, 추진했는데, 이게 또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소식을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엊그제 4일 제주도의 발표였죠. 요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면, 녹지국제병원이라는 곳은 제주 서귀포에서 개원을 하기로 했던 국내 첫 영리병원이었습니다. 예. 2015년에 설립 승인을 받았고요.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인 녹지그룹이 주인인데 여기는 한 번도 병원을 해본 적이 없는 그래요? 부동산 투자 그룹입니다. 네. 오. 병원에는 가정의학과,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4개의 과가 만들어질 예정이었고요. 원래 이 병원은 내국인 진료가 안 됩니다.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영리병원 설립이 의료법으로 불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녹지국제병원은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들만 환자로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국내 시민단체에서는 이 영리병원 설립이 의료민영화의 출발점이라는 이유로 극렬히 반대를 해왔죠. 반면에 이명박근혜는 끊임없이 이 영리병원 도입을 밀어붙였고요. 영리병원에 찬성하는 쪽의 그동안 논리는 영리병원 세워도 한국인 환자 진료 못하기 때문에 의료민영화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매우 허황됐다는 것이 곧 증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녹지국제병원이 우리 중국인만 진료할 수는 없다. 한국인도 진료하게 해달라라고 지금 소송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엊그제까지 개원 준비를 마쳤어야 했는데 녹지병원 측이 개기고 있는 겁니다. 한국인 진료 안 되면 우리 개원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거죠. 그리고 제주도와 협상 테이블도 완전히 닫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 지사는 어떻게든 이걸 개원을 하고 싶어 했었는데 예. 심지어 공론화위원회에서 여론조사 결과 영리병원 허가하지 말라고 결론까지 났는데도 제주도는 이걸 밀어붙였죠. 그런데 결과는 닭 줬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됐습니다. 녹지국제병원이 스스로 개원을 안 하고 개기고 있으니까요. 결국 제주도는 이 병원이 개원 의지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엊그저께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청문 절차가 진행될 거고 한 달 뒤에 최종 결론이 나올 건데 지금으로서는 허가가 취소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호사도 없고 의사도 없고 병실도 없는 병원이 한 달 뒤에 개원한다는 게 불가능하니까요. 예. 저는 원희룡 지사가 진짜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게 거의 구걸 수준으로 지금까지 개원해달라고 중국 자본에 매달렸는데 아니 중국 자본이 머리에 총 맞았습니까? 중국인 관광객들만 상대로 피부과 성형과를 제주도에 내겠냐고요. 도지사쯤 되는 사람이 자본의 생리를 이렇게 모르나요? 영리병원이라는 건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건데 자본이 돈이 안 되는 병원을 할 리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그쪽에서는 내국인 진료하겠다고 개길 게 너무 뻔했고 이 결과는 예상됐던 겁니다. 예. 근데 제주도가 일 처리를 이따위로 하면서 결국 이 소송을 도민 세금으로 치러야 됩니다. 진짜 한심한 거죠. 이 일을 계기로 영리병원이라는 게 어떤 거고 우리가 의료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012년에 미국 CBS에서 60 Minutes, 60분이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3대 영리병원인 HMA, 헬스 매니지먼트 어소시에이츠라고 하는데요. 이 병원의 사기 행각을 폭로한 적이 있습니다. HMA는 미국 15개 주에 무려 71곳의 병원을 가지고 있는 초대형 프랜차이즈 병원입니다. 1년에 매출만 6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CBS가 이 병원 직원들로부터 폭로를 듣습니다. HMA가 아프지도 않은 환자들을 막 입원시킨 다음에 병원비를 뜯어냈다는 겁니다. 이 병원의 의사들에게는 응급실 찾은 환자는 20% 이상 무조건 입원시켜라. 65세 이상 노인은 50% 이상 무조건 입원시켜라. 이런 지침이 있었답니다. 또 아기들 체온을 쟀는데 정상인데도 고열이라서 위험하다면서 입원을 시키기도 하고요. 심지어 18살 청소년은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는데 이걸로도 입원을 시켰대요. 그리고 이 병원은 입원 환자 숫자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의사들을 해고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병원은 환자의 건강에는 아예 관심이 없었던 거죠. 이 황당한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병원은 우선 국공립병원,
민간병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예. 국공립병원은 당연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곳이고요. 민간병원은 민간인들이 세운 병원입니다. 그리고 민간병원은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으로 나뉩니다. 영리병원은 돈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병원이고 일반 기업들과 목적이 똑같습니다. 반면에 비영리병원은 돈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은 벌어들인 돈을 처리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영리병원은 병원이 돈 벌면 그걸 투자자들이 나눠 갖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비영리병원은 병원에서 번 돈을 절대 외부로 빼내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병원이 번 돈은 반드시 병원의 발전을 위해서, 예를 들면 새로운 의료기계를 도입하거나 시설을 확충하거나 의사나 간호사를 또 고용하거나 이런 데에만 쓰도록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게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서울병원이요. 여기 삼성이 지었으니까 영리병원이겠거니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물론 그 병원은 삼성에서 지었어요. 하지만 삼성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게 아닙니다. 영리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병원은 삼성생명 공익재단 같은 곳에서 기부한 돈으로 세워진 겁니다. 투자가 아니고요. 예. 그리고 이 병원이 돈을 벌어도 그 돈을 삼성생명 공익재단이 못 가져갑니다. 의료법에 따라서 그 돈은 반드시 병원 발전에 다시 사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영리병원 설립을 금지했을까요? 의료 분야야말로 공공성이 강한 영역이라는 사회적 믿음이 한국 사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뛰어난 의식을 가진 대목입니다. 만약에 병원이 영리를 추구하면 아까 말씀드린 HMA 사태처럼 아프지도 않은 환자들 막 입원시켜서 병원이 돈을 챙기는 행태가 확산되는 거죠. 예. 하지만 병을 치료한다는 건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일입니다. 만약에 병원이 환자에게 바가지를 씌웠는데 환자가 가난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돈 때문에 환자의 목숨을 잃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는 일이 병원이 이윤을 추구하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영리병원 설립을 금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재벌들은 한국이 제발 미국 같은 사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예. 특히 삼성 이재용의 꿈이 병원으로 돈을 버는 겁니다. 이자들은 환자를 치유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돈벌이 대상으로 봅니다. 그렇죠. 예, 2015년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에서 설립 허가를 따냈을 때 시민단체들도 그렇고 저도 절대로 이 허가를 심정적으로 동의할 수 없었던 건 삼성이 영리병원의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런 식으로 물꼬를 터주면 언젠가 삼성이 HMA 같은 병원 세워서 지들 원하는 바이오로 떼돈 버는 세상이 안 올 거라고 장담 못하는 겁니다. 예. 상대가 삼성이거든요. 예. 하나만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요, 좋은 의사분들 정말 많습니다. 제 패친분 중에 부산에서 한의원 하시는 이대일 원장님 같은 분은 페북 보면 정말 민주적이고 따뜻한 의사분이십니다. 저희 대전에서 북콘서트 했을 때 세종스타 치과의원이라는 이름이던데 예. 이 치과 원장님이 200만 원을 주시면서 100만 원은 유성기염 노조에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셨고 나머지 100만 원은 민중의 소리가 알아서 의미 있는 곳에 써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분이시죠. 그 보내주신 200만 원 보고를 드리면 유성기염 노조에 100만 원 전달했고요. 나머지 100만 원은 저희 청년 사업을 지원하는 일에 썼습니다. 지금 유성기염 노조는 손배 가압류에 걸려 있어서 그 100만 원 전해드렸더니 정말로 감사히 받았다고 감사의 뜻을 선생님께 꼭 전해달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종스타 치과 원장님의 따뜻한 연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참 멋진 의사분들이시죠. 네. 그리고 저는 의사분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삶보다 훨씬 풍요로워야 한다는데 절대로 동의합니다. 그 풍요와 여유가 있어야 사람의 목숨을 더 안정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겁니다. 예. 의사 선생님 월급이 민중의 소리 기자 월급하고 같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몇몇 훌륭한 의사분들의 존재와 별개로 한국 의료 집단의 대체적인 성향은 인술보다 탐욕에 가깝다는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궁금한 건 탐욕을 기반으로 사람의 목숨을 치유하는 게 가능하기는 한 겁니까? 영리병원 도입을 찬성하는 쪽에서 제일 목소리를 높이는 대목이 영리를 인정해 줘야
의술이 발달한다는 겁니다. 인센티브가 걸려야 의사들이 환자를 더 열심히 치료해주고 환자를 살릴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 이제 시장 경쟁 그렇죠. 원리를 인용하자면은 그렇죠. 아무래도 보다 더 의료 경쟁력이 있는 그런 네. 의사한테 사람들이 몰려가기 때문에 그 병원에 그렇죠. 몰려가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의술도 발전한다. 이 원리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 들으면 청취자 여러분들 느낌이 어떠십니까? 저는 너무 참혹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요. 사람의 생명에 관한 일인데 인센티브가 걸리면 더 잘 살려주고 인센티브가 낮으면 덜 살려준다고요? 저는 정말로 의사 선생님들 연소득이 2억, 3억쯤 됐으면 좋겠고요. 안정적이고 풍요로웠으면 좋겠다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영국은 의사가 준 공무원이어서 정부에서 월급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 연봉도 한 2, 3억쯤 합니다. 그래야 안정적으로 의사가 환자를 치유할 수 있다는 거겠죠. 예.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 1년에 한 10억쯤 주면 사람들을 잘 살려줄게. 1억 주면 안 살려주지. 이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의사 면허 딸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걸 합니다. 예. 그 첫 줄이 이제 의협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라고 돼 있습니다. 그 선서 주요 내용들을 보면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술을 베풀겠노라.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의 위협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노라.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 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추월하여 오직 환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나는 인간의 생명을 수태된 때로부터 지상의 것으로 존중히 여기겠노라.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이상의 서약을 나의 자유의사로 나의 명예를 받들어 하노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선서 어디에 돈 많이 주면 환자를 더 잘 치료하겠다고 적혀 있습니까? 예. 이 선서에 나타났듯이 의사는 명예로운 직업입니다. 네. 탐욕의 직업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개떡 같은 자본주의는 영리를 추구해야 의술이 발달한다. 인센티브가 걸려야 사람을 더 잘 살려준답니다. 이따위 소리를 자연스럽게 짓거리고 있는 거죠. 미국에 조너스 소크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바이러스 백신 개발자인데요. 예. 지금은 이 병이 그렇게 공포스럽지 않지만 1950년대까지만 해도 특히 미국에서요. 소아마비는 공포의 질병이었습니다. 1952년 통계를 보면 5만 8천 건의 소아마비 환자 보고가 있었고요. 이 중 2만 1,269명이 실제 마비를 앓습니다. 이 중에 1년 만에 3,145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핵폭탄만큼 무서운 게 소아마비다라는 말까지 나돌았을 정도입니다. 예, 예. 그 유명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도 소아마비 환자였죠. 그런데 피츠버그 의대 연구원이었던 조너선 소크 박사가 마침내 1954년 백신을 개발합니다.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전 신문 일면 톱이 백신 개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를 보면 지금 암 치료제가 개발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분위기랑 비슷할 겁니다. 문제는 이 백신에 대한 특허권을 소크 박사가 얼마에 파느냐는 겁니다. 수많은 제약회사들이 소크 박사한테 붙어서 특허를 팔라고 간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약 개발권만 따면 제약회사들은 무조건 떼돈을 벌게 보장이 돼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병이 흔했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소크 박사가 제약회사들에게 특허를 팔았다면 지금까지 그 가문이 벌어들였을 돈이 8조 원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재용 재산이 9조 원이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소크 박사 가문이 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소크 박사는 제약회사의 수많은 제안을 단칼에 거절해버립니다. 그 사람 대답이 나 의사인데? 지금도 돈 많이 벌어. 야, 나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이거 소아마비 환자 살리려고 개발했지 돈 벌려고 한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허를 풀어버려요. 예. 이 덕에 지금 소아마비 백신 공급 단가가 100원입니다. 지금 100원으로 전 세계 수백만 명이 목숨을 건지고 있다고요. 소크 박사가 이후에 TV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질문자가 그 백신 특허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누가 갖게 되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소크 박사가 너무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특허요? 그건 민중들이 갖게 될 겁니다. 특허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참 많은데 하나 물어봅시다. 당신들은 태양에도 특허를 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예. 전 세계 민중들이 누려야 마땅한 태양에 누군가가 특허를 내고 독점할 수 없듯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백신에 누군가가 특허를 내고 독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 이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의사로서 소크 박사의 그 결단 하나에 수백만 명의 생명이 죽고 사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저는 의사란 이런 명예로운 직업이라고 정말로 굳게 믿습니다. 영리병원 논란을 지켜보면서 이걸 막아야 되고 어쩌고를 떠나서요. 한국 사회가 사람의 생명을 공공의 힘으로 지키자는데 합의하고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명예로운 분들로 추앙받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첫 줄입니다. 이제 의협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이 명예로운 선언이 한국 의료의 공공성을 지켜주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정도로 오늘 녹지국제병원 개원 취소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를 했습니다. 예. 어떻게 뭐 이번 녹지병원 추진이 네. 이제 물거품이 되면서 네. 다른 지역의 그 영리병원 네. 진출도 어려워지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당분간은 좀 잠잠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본은 늘 끈질깁니다. 예, 이 시도를 삼성이 멈출 리가 저는 없다고 봐요. 예. 그래서 이 시도에 대해서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여러 경제 자유 특구를 중심으로 계속된 시도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의료 공공성을 지키는 일은 잠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그렇죠. 삼성은 집요합니다. 네, 집요합니다. 돈이 있는 곳에 또 삼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이 공공의 영역으로 묶어둘 것은 묶어둬야 하고, 그렇습니다. 네. 돈이 된다고, 영원히, 망하지 않을, 시장이라고, 그렇게 또, 민간 또, 영리업체에다가 이 판을 넘겨주는, 이 영역을 넘겨주는 이런 이 영역을 넘겨주는 우를 범치 말아야 하겠습니다. 절대 안 되는 거죠. 예. 이완배 기자님, 마지막으로, 어제 조선일보 창간 99주년이고, 돌아오는 4월 1일은 또 동아일보 창간 99주년입니다. 네. 어제 조선일보 보니까 정진석 한국외대 명예교수가 네. 피해 투쟁으로 얻어낸 초밀운동 당시 피해 투쟁으로 얻어낸 조선일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만 해주시죠. 예. 네. 예, 99주년이요. 네. 그냥 짧게 존나게 축하드린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99년이나 살아남으셨네요. 그래요.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학을 99년이나 방치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